개묘년 새해를 맞아 한인들도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면서 첫 일상에 돌입했습니다. 한인들의 새해 화두는 경제였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마리화나 성분의 식품을 먹은 어린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한 신고 사례는 4년 만에 17배나 급증했습니다. 베버리힐스 지역에서 10대 청소년이 술에 취해 남의 집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약물 복용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지난해 연말 대규모 항공편 결항 사태를 일으킨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소비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를 제기한 소비자들은 항공사가 결항 사태에 대한 비용 변상을 약속했지만 항공 티켓과 관련한 크레딧만 제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을 강타한 폭풍으로 2명이 숨지고 수십만 가구에 정전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자주 붓는 느낌, 소화가 안 되는 느낌, 그게 바로 몸속에 노폐물이 쌓였다는 신호. 이럴 땐 바로큐 95를 추천해드립니다. 파인애플 추출물인 브로멜라인 천연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 분해 작용에 탁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병풀 추출물까지, 거기다 맛까지 이제 마음껏 먹고 건강하고 슬림한 몸을 가꾸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은 한인들도 각자의 소망과 꿈을 품고 본격적인 첫 일상을 시작했는데요. 힘차게 한 해를 연 한인사회 새해 첫날 표정을 여준호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 한인들은 올 한 해 풍요로운 결실을 맺길 기대하며 첫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와 경기 침체로 힘든 한 해를 보냈던 한인들은 새해 첫 소망으로 단연 경제를 꼽았습니다. 경제가 풀려야지. 지금 이래 갖고는 또 우리 밑에 또 세대들이 있잖아. 우리야 뭐 지금 이제 뭐 신효니까 그냥 지나지만은 그 자식들은 좀 풀리야 좀 살게 낫지. 이리 빡빡해 살겠어야.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인 입장으로서 한국 음식을 많이 먹고 싶은데 이제 환율도 높으니까 한국에서 평소에 먹던 거랑 다르게 좀 가격이 2배, 3배 정도 많이 나가는 점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날로 증가하는 범죄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노숙자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길 바란다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지금은 골목 다니기가 힘들다니까요. 그 지저분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시장 이번에 다시 된 분 제발 그것 좀 잘 좀 해결 좀 했으면 LA 완전히 쓰러마되니까. 한인단체들도 시무식을 갖고 본격적인 새해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67년 만에 공관 재건축, 한인이민 120주년 기념행사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연초부터 기대감 속에 바쁜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한 5년, 6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설계 단계부터 저희 의견을 많이 내서 가급적 우리 동포 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가 있는 한 그런 의견을 많이 낼 생각입니다. 이민 사회가 120년이 됐다는 것 자체도 되게 대단한 일이고 한인 커뮤니티가 120년 동안 되게 많이 성장을 했고 올해 저희가 120주년 이민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큰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악화되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빠듯해지지만 한인들은 모두 힘을 합쳐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토끼처럼 껑충 뛰어오르는 힘찬 한 해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국 상당수의 주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허용한 가운데 아동들의 중독 피해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살 미만 어린이들의 피해 사례가 4년 만에 14배나 늘었는데요. 마리화나 성분이 든 사탕이나 초콜릿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초콜릿과 캔디입니다. 언뜻 보기엔 어린이용 과자 같지만 실제론 마리화나 식품입니다. 마리화나가 초콜릿과 사탕 등과 같은 과자로 만들어지면서 어린이들이 의도치 않게 식용대마를 섭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In recent years, we've seen an uptick
unfortunately, in the number of children requiring hospital care after ingesting cannabis edibles, as well as an increase in kids as young as 12 who are intentionally using these products. 국립독극물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27년부터 2021년까지 미 전역에서 6세 미만의 아동이 의도치 않게 식용대마를 섭취해 신고된 사례가 7,04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200여 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2021년에는 14배 가까이 급증한 3,05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소아과학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아동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 마리화나 노출 정도를 높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아동이 마리화나에 노출되면 심장 문제와 정신착란,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연구 결과에서 마리화나에 노출된 아동의 4분의 1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가 늘어나면서 신고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지난 2017년 미 전역에서 8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만 합법이었던 기호용 대마가 지난 2021년에는 19개 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마리화나 제품이 아동에게 노출되지 않게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도현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베버리힐즈 지역에서 10대 청소년이 공사 중인 남의 집에 침입해 건물을 파괴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베버리힐즈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새벽 4시 25분쯤 베버리힐즈 플래츠의 한 주택가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17세 소년이 비틀거리며 공사 중인 빈집의 현관문을 여러 번 발로 차고 부수며 침입했고 이후 거실에서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다 경보음이 울리면서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10대 소년은 난간을 부수고 집 수리에 필요한 자재들을 파손하는 등 $2만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술이나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에서 사고를 냈는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지난해 연말 미국을 강타한 겨울 눈폭풍의 여파로 대규모로 항공편을 결항시킨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소비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승객 에릭 캅데비에는 뉴올리언스 연방지방법원에 항공편 취소로 인한 비용 변상을 약속했던 항공사가 항공편 구매에만 사용 가능한 크레딧을 제한했다며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pologies are not sufficient. We learn as children. You can apologize, but we would raise on atonement. Apologies mean nothing.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16,000여 편의 운항을 취소했으며 30일이 돼서야 정상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한편 항공사 측은 해당 소송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갑작스럽게 발생한 호텔과 렌터카, 식사 등과 관련된 비용들을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실제 변상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LA 고등학교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아침 7시 10분쯤 웨스트 올림픽 블러버드에 위치한 LA 고등학교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신은 20대의 히스패닉 남성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LA 고등학교 건물 밖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fire department responded to the scene and determined the death of a male in his mid-20s. LA Coroner's Office will respond and will determine the cause of death. 경찰은 현재 숨진 남성의 사망 원인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LA 한인타운 웨스턴과 이가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조사에 나서는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폭풍으로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는 2명이 숨지고 수십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지난 주말 겨울 폭풍이 강타해 산타크루즈와 세크라멘토 지역에서 2명이 숨지고 17만 가구가 정전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세크라멘토는 현재까지도 홍수 경보가 발효 중이며 윌튼과 헤럴드, 겔트 지역의 여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And we've had power go out 2 or 3 hours maybe over the years, and then it comes back on. But this is just unprecedented. And now I'm kind of worried with the rains coming up this week.
what that's going to do. I'm hoping it doesn't have the wind and the rain that this one did. 세크라멘토시 교통국은 추가 인력과 함께 전력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복구 예상 시간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립기상국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의 지역이 오늘부터 폭풍 영향권에 들어갔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6인치에 달하는 많은 양의 비가 오는 5일까지 내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을 맞아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로 대표 기술주인 애플과 테슬라 주가가 흔들리면서 전체적인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가 새해 첫 거래일을 맞아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두 자릿수 포인트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도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전기차 대표 기업 테슬라와 빅테크 대장주 애플이 진원지였습니다. 지난해 시가 65% 이상을 날린 테슬라는 새해 들어서도 매도 주문이 멈추지 않으면서 장중 한때 14% 이상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말 이례적인 가격 할인 행사까지 펼쳤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겁니다. 애플도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맥북과 애플워치 등의 부품 생산을 줄이겠다고 납품업체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애플 주가는 장중 4% 넘게 떨어졌고 시가총액은 2조 달러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애플이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한 최초의 미국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던 1년 전과 대조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많게는 30% 넘게 떨어지면서 세계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이후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12월 제조업 경기가 2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데다 연초부터 주요 기술주의 약세로 투자 심리가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경기 침체 비관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 기업들이 2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임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직장을 옮기지 않은 미국 노동자의 임금은 지난해 11월 기준 전년보다 5.5% 오른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5년 전 연방준비은행이 관련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입니다. 반면 직장을 옮긴 직원들의 임금은 같은 기간 7.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손이 부족한 노동시장에서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떠나는 노동자들을 잡기 위해 고용주들이 앞다퉈 임금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지원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미국 경영전문대학원 MBA들이 정리해고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입학 우대 조치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공대 MBA는 정리해고자들을 신입생으로 선발하기 위해 입학 원서 제출 기간을 연장했으며 UC 버클리는 제출 기한 연장 조치 외에도 지원료 면제를 시행하고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경영대학 입학 시험인 GMAT 성적을 받지 않습니다. 지난해 하버드대와 펜실베니아대 MBA 지원자들은 각각 15%와 13% 이외에도 여러 대학의 MBA 지원자 수가 10% 이상씩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원자 수가 감소한 데는 많은 미국 기업들의 임금 인상과 학위 취득에 드는 비싼 학비와 비용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어 고학력으로 취업 경쟁을 높였던 예전과는 달리 현재 고용시장에서는 높은 학위 없이도 직장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며 정리해고자에 대한 MBA 우대 조치가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마카오 등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에게 입국 심사를 강화한 가운데 이는 전적으로 과학적 근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인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요구 등 각국에 대한 미국의 방역 조치가 정치적 처사라는 중국 당국의 반발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규제를 강화하자 정치적 조처라며 상응 조처를 하겠다고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조처는 역학과 공중보건에 대한 우려에 근거했고 중국에서 최근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역학 자료에 대한 투명성 부족에 따른 것이라면서 미국은 어떤 잠재적인 코로나19 변이 확산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국과 영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 역시 동일한 우려에서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에 코로나19 백신 제공을 비롯한 조치를 제안했지만 중국은 감사를 표하면서도 이를 필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자국에서 생산된 백신만 사용했는데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에 무료로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최근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중국에 무료로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브리핑을 통해 중국 측에 백신 기증 등 코로나19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Commissioner Kyriakides has reached out to her Chinese counterparts to offer the EU's solidarity and support, and this includes public health expertise as well as through variant-adapted EU vaccine donations. EU는 이 자리에서 중국이 아직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백신 전달 시기나 물량 등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브리핑을 열고 자체 백신生产 능력이 충분하며 코로나19도 잘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年产能超过70亿剂，产量已经超过55亿剂，能够满足应接尽接的要求。 중국은 그동안 자국산 불활성화 백신인 시노백과 시노팜 백신만 허용하고 미국 등이 개발한 mRNA 계열의 백신은 들여오지 않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달 중국 60세 이상 인구의 백신 접종률이 다른 국가들보다 낮고 중국산 백신의 감염 예방률도 50%에 그친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에 EU도 공동 방역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U 보건안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중국 여행객 대상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 배수 모니터링 강화, EU 영내 감시 강화 등을 중점 논의했습니다. EU 대변인도 압도적 다수 회원국들이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규제의 구체적인 방안은 내일 열리는 EU 통합정치위기 대응 메커니즘 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장은 더부룩, 기분은 온종일 우울. 이게 다 장이 문제. 식이섬유 좋은 건 알지만 이걸 다 언제 먹지? 이제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바로 쾌변으로 해결하세요. 식이섬유는 물론 장에 좋은 부원료들까지 다시마, 감초, 프락토, 올리고당, 갈근, 밀크시슬, 추출, 분말 등 이제 더 쉽고 건강한 장관리 바로 쾌변하세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르면 오늘 13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다음 주 금요일 13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회담을 준비 중인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두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주요 국제회의 현장에서 여러 번 만났지만 기시다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해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는 일본이 오는 5월에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의 의장국을 맡은 것을 계기로 오는 8일부터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에 이어 미국까지 순방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기시다 총리는 한 라디오 방송의 10년 인터뷰를 통해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확인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싶다면서 방미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 상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겠다면서 방위력 강화는 미일 동맹의 억지력, 대처력을 높이는 만큼 미국도 확실하게 협력하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3대 문서를 개정해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두고 방어만 해야 한다는 평화헌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사실상 재무장을 천명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미국은 오히려 즉각 환영했습니다. Japan's new documents reshape the ability of our alliance to promote peace and protect the rules-based world order. 재무장에 대한 미국의 결재를 이미 받았지만 직접 만나서 확실한 각서까지 받아가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이번 회담에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최근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삭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주의의 퇴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교육부는 구체적인 서술을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2018년 개정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 과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알아보는 단원에서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학습 요소로 삼는다고도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역사 과목에서도 5.18 민주화운동을 다른 사건들과 함께 성취 기준과 학습 대상으로 나열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 고시된 2022년 교육과정에선 5.18 민주화운동이 일제히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한 사례로 4.19 혁명과 6월 항쟁만 들고 있고 성취 기준에서도 5.18 민주화운동만 쏙 뺀 채 서술하는 식입니다. 그 의도를 두고 야권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국민과 함께한다던 새 교육과정이 정권 입맛에 맞게 급격히 뒤집혔다며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민영배 의원도 5월 광주를 부정하는 만행이자 민주주의의 뒷걸음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교육부는 새 교과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사건을 나열하는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되면서 벌어진 일로 5.18 민주화운동을 겨냥한 삭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사건명은 생략됐지만 지금과 마찬가지로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운동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성취 기준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정 취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혀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전기차를 살 때 충전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또 한 번 충전하면 얼마나 오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인데요. 테슬라가 이를 부풀려 광고했다가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테슬라 코리아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인기 모델 소개 페이지입니다. 주행 가능 거리는 511km. 얼마 전까지 여기엔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 거리 이상을 갈 수 있다는 설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구매자들 사이에서 실제 주행 거리가 511km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용자 후기들이 쏟아지면서 주요 SNS에서 논쟁까지 일었습니다. 일부 크리에이터들은 실제 주행 실험을 해보이며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53%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시간 17분 동안 옮겨진 거리가 212km예요. 테슬라가 내세운 주행 가능 거리 511km는 기온이 20도에서 30도 사이, 도심 주행과 고속 주행 비율이 45대 55일 때 측정한 값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주행 거리가 이러한 조건에서의 측정 결과였다는 걸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겨울철 기온이 낮은 환경에서 도심 주행을 할 때는 최대 주행 거리가 광고 내용의 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으면 특히 저온 도심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광고가 노출된 기간에 팔린 테슬라 국내 매출액은 2조 8,500억 원입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소비자들이 전기 자동차 구매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들을 오인하도록 거짓 과장 광고했다며 이 금액의 0.1%인 28억여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타마르 벤 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의 동예루살렘 성지 도발 이후 방문 일정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앞서 극우 성향의 벤 그비르 장관은 이슬람교의 3대 성지인 알-아크사 사원이 있는 동예루살렘 성지 방문을 강행했고요. 이는 아랍권 국가들의 반발을 샀는데요. 동예루살렘은 이슬람과 유대교, 기독교의 공통 성지로서 이슬람교도만이 기도와 예배를 할 수 있고 유대교도는 통곡의 벽으로 불리는 서쪽 벽에서만 기도가 허용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장관은 유대교도도 성지 경내에서 자유롭게 기도와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 환자가 급증하자 영국 정부가 다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은 몸이 좋지 않으면 집에 있고 나가야 될 때는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는 게 분별력 있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영국에서는 최근 독감과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고요. 병상이 모자라는 등 의료계 부담이 커지자 영국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방안을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진 차량이 보입니다. 현지 시간 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해안도로를 달리던 테슬라 차량이 76m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어른 2명과 청소년 2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차량은 완전히 부서졌지만 탑승자 4명 모두 의식이 있는 채로 구조됐다고 합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이 절벽 아래로 차량이 추락하면 살아남기 쉽지 않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올해 개묘년 토끼해를 맞아 귀여운 손님이 국회 앞에 떴습니다. 주인공은 2000년대 이른바 엽기 토끼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국산 캐릭터 마시마로인데요. 국회 중앙잔디 광장에 커다란 토끼 인형들이 놓여 있죠. 마시마로가 출입증까지 당당하게 목에 걸고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인형들 사이에는 당근 모양을 한 소망함도 보이는데요. 국회를 찾은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새해 소망을 적어 이곳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토끼의 큰 두 귀가 꼭 새해 소망을 잘 들어줄 것 같은데요. 이 귀여운 인형들은 오는 일요일까지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페이코 경기장 안 수십 명의 인파가 무릎을 꿇고 애워싸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풋볼 버팔로의 수비팀인 다마르 햄린이 태클을 시도하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건데요.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자 같은 팀 선수들뿐만 아니라 상대팀 신시내티 선수들까지 모두 모여 벽을 만들었습니다. 중계 카메라에 관중들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동료애가 발휘된 건데요. 햄린을 태운 응급차가 떠날 때 관중들은 손뼉을 치며 그의 회복을 기원했고 선수들은 서로 위로하며 경기장에서 무릎을 꿇은 채 기도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햄린은 현재 위중한 상태라는데요. 경기 연기를 선언한 미국 프로풋볼 사무국은 중요한 것은 햄린의 건강뿐이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유소를 날릴 뻔한 광경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서울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주유기를 꽂은 차량이 시동을 걸더니 그대로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차량에 꽂힌 주유기 줄이 휘청휘청 흔들리다 따라오고 깜짝 놀란 주유소 직원이 쏜살같이 달려나와 운전자에게 알립니다. 그 사이 또 다른 직원은 부랴부랴 주유기를 분리합니다. 뒤에서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경적이 계속 울리고 주변에서 멈추라는 외침 소리를 듣고서야 차가 멈춰섰다며 아찔했던 순간을 전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이런 사람들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는 격양된 반응과 함께 중간분리 안전장치가 있어서 주유소는 안 날아간다는 의견도 보였습니다. 이번엔 새 차를 뽑은 지 겨우 2주 만에 눈폭탄을 맞아
차가 파손된 운전자의 사연입니다. 주행 중인 차량 앞유리로 갑자기 많은 눈이 떨어지는데요. 앞을 보기 어려워 차가 그대로 멈추고 맙니다. 어디서 이렇게 눈이 쏟아진 걸까 블랙박스를 살펴보니 터널 위 고가도로를 지나던 제설차 때문이었습니다. 제설차가 밀어낸 눈덩이가 그대로 고가도로 아래로 달리던 피해 차량으로 떨어지고 만 건데요. 다행히 다른 차와 부딪히진 않았지만 2주밖에 안 된 새 차 보닛이 찌그러지고 운전자는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상상도 못 해본 상황이다. 이건 아무도 못 피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누군가 승강장에선 아이를 선로로 밀어버립니다. 아이는 힘없이 선로로 나가떨어지고 아찔한 순간이 이어집니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한 기차역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 30대 여성 노숙자가 잘 알지도 못하는 3살 여자아이를 선로로 민 겁니다. 옆에 엄마도 있었지만 순식간에 일어나 손 쓸 틈도 없이 당했습니다. 다행히 열차가 들어오지 않아 아이는 무사히 구조됐는데요.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얼굴 등에 상처가 났다고 하네요. 범행을 저지른 노숙인 여성은 폭행 미수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한겨울인데 유럽의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스위스는 기온이 20도까지 올라가 1월로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요. 더 북쪽에 있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도 수온주가 19도 가까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알프스 산맥 스키장에선 눈이 부족해 스키장 맨바닥이 그대로 드러날 정도라고 하는데요. 급기야 스위스 일부 스키장은 문을 닫았고요. 오는 7일 스키 월드컵이 열리는 아델보덴에서는 인공눈을 뿌려 스키 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2023년 첫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